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한울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오전 오후장까지는 괜찮았다가 이 2시 이후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줬고, 이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두드리는 차트,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금방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내에서는 단기간 내에 고점 매물대를 뚫고 이 위에 안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자면, 어제 개인들이 150만 주 이상을 팔아 제끼면서 11월 그리고 12월 통틀어서 2달 동안 가장 많은 매도세를 기록한 구간이 바로 어제였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팔아 제낀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때요?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아직 AI 수요가 끊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개인들의 역대급 매도세는 대부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외국인들이나 이 기관들이 조금만 받쳐줘도 개인들 매도세는 금방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왔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 또 어떤 호재와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결말이 뭐예요? 우리 삼성전자의 고점, 이거 어디까지 갈 건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뉴스 기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재설계에 울었던 삼성의 철치부심, HBM4로 판 뒤집기 시동. 이 밑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HBM 재설계라는 굴욕을 당했던 삼성전자가 이 6세대 HBM4 품질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흥, 화성 이 반도체 캠퍼스를 찾아서 반도체 전략을 점검을 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한 것도 HBM 주도 회권에 힘을 싣는 행보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HBM4에 지금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도 HBM 초창기부터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2023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삼성도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삼성은 HBM보다는 범용 디램,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당시만 해도 이 범용 디램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컸고 HBM보다 돈도 더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 당시 전체 디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범용 디램은 95%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디램이라는 큰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 붐이 터지고, 그 다음에 AI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전 세계를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HBM에 미리 올인을 했었던 SK 하이닉스한테 역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5월까지는 바닥 구간인 이 5만 원 중반대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못 썼죠. 왜? 잡아야 될 이 HBM을 못 잡고 뒤처지니까 이렇게 주가도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2025년 5월을 분기점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때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 총괄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자, 뭐랬냐면 첫째, 이 독립적인 HBM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기존 디램에 있던 핵심 인력들을 HBM 쪽으로 대거 이동시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기존 HBM3 이 구조를 통째로 재설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재설계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는 진짜 굴욕적인 일이에요. 왜? 우리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삼성이 굴욕을 당했다라고 대서특비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영현 부회장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았어요.
아예 D램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면서 원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격차가 1년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이 재설계를 통해서 그 격차를 단 3개월로 급격히 좁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 12월 21일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퀄테스트에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제치고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는 단순히 성능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속도, 전력 효율, 안정성, 그리고 양산 가능성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력 효율 부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면 요즘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바로 전기세 아니에요, 전기세.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이 좋으면서 전력을 덜 먹는 메모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뭐 결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수량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었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발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년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전망치들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KB증권이 12월 23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뭐 현재 주가가 11만 원 정도 되니까 약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KB증권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등 여러 증권사들이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첫 번째, 최근 HBM4 퀄테스트에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제치고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이로 인해서 2026년부터 엔비디아의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다는 점. 그 다음 세 번째, 그동안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SIC 업체들의 HBM3E 주문이 급증하면서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고점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자면 이 기사들의 내용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2025년 1분기 HBM 시장 점유율 13%로 3위, 그리고 2025년 2분기 15%로 여전히 3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2025년 3분기부터 22%, 드디어 이때부터 마이크론을 제치고 2위를 탈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4분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30%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마다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참고로 SK 하이닉스는 현재 57% 정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분기 64%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반대로 삼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KB증권 추정으로는 2026년에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격차가 훨씬 더 좁혀지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2025년은 삼성전자가 재정비를 가지는 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올해 좀 쉽지 않으셨죠? 이 주가는 생각만큼 안 올라주고 뉴스는 매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가 HBM 재설계로 굴욕을 당했을 때 아무도 1년 만에 이렇게 반등할 거라는 거 예상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냈죠.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단 하나,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기다림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더 자신을 믿으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